비트라는 백지 위에 라임을 칠하는 미술가. 오늘도 그들은 세상이란 크나큰 흰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힙합. 생소하고도 익숙한 그 이름. 남들보다 더 느끼고 싶은 건 시간의 흐름이 아닌 바로 이 순간 망가짐과 두려움이 딴 것 말고 여전히 정수를 걷고 있단 것 남들보다 더 느끼고 싶은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6월 아워 스타일의 이현아입니다. 언어의 색깔이 화려하게 입혀지는 힙합만의 스타일. 금요일 12시 30분부터 50분까지 그들의 음악이 펼쳐집니다. 몸을 흔들게 만드는 비트, 그 속에서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은 힙합. 여러분에게 힙합의 다양한 색깔을 알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없어 보이는 하늘의 푸른색을, 누군가에게는 말없이 흔들리는 촛불 속 강렬한 열정의 붉은색을, 또 누군가에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어두운 길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희망의 노란색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색깔로 힙합이 다가오나요? 오늘 소개할 힙합 가수는 지금까지 만났던 힙합 가수들과는 확연히 틀립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바로 여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남자 힙합 가수들만 소개했는데요.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 아직까지 여성 래퍼를 소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여성 래퍼 톱 12에 오른 괴력을 지닌 분이죠. 바로 윤미래입니다. 박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가수인데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로서 흠집 잡을 데가 없죠.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를 퍼뜨리신 분인데요. 그런 사람이 무대 위에만 서면 와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워풀한 모습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습니다. 윤미래는 발음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혼혈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국인 흑인계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포스 넘치는 영어 발음은 본토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잉글리쉬인 거죠. 어릴 적부터 DJ 활동을 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가요 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미국에서 멤버를 모집하던 업타운에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1997년 드디어 윤미래는 업타운의 멤버가 되어 데뷔하게 됩니다. 업타운에서 활동하던 도중 2000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업타운의 멤버들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업타운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로 활동하게 된 윤미래는 지금의 남편이자 같은 힙합 가수인 드렁큰 타이거와 무브먼트를 조직하면서 솔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죠.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윤미래.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예명도 참 많습니다. 타샤라는 이름으로 업타운 시절에 활동을 했고, 또 지민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했고, R&B 보컬이 아닌 랩을 할 때는 T로도 활동을 하죠. 그녀의 노래를 찾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찾아봐야 할 이름이 많죠.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녀의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한번 윤미래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윤미래의 검은 행복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검은 행복은 윤미래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쓴 것인데요. 가사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아픔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녀는 그것을 이겨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처음 제 인생에서 쓴 가사였지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가사를 썼는데 또 아픔의 기억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할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메시지는 정말 행복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대에 서 있을 때는 그때 생각하게 돼 있는 것들은 행복한 생각들,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고맙고요. 음악을 왜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럼 그녀가 생각하는 현재 힙합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힙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꽤 됐고 실력이 출중한 힙합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활짝 꽃이 필 수 있는 신나는 씬이 될 수 있었는데 힙합 씬에는 낭비적인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힙합 가수들끼리, 리스너들끼리 싸우는 게 에너지의 낭비, 힙합 씬의 걸림돌이라 생각돼요. 서로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윤미래의 노래를 듣다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 한 아이의 어머니여서 그런 걸까요? 힙합 가수 중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가수들은 드문데요. 여러 경험이 뭉쳐서 그녀의 노래 속에 흘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윤미래의 노래가 따뜻한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사랑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일까요? 색깔로 비유하자면 밝은 노랑은 아닌 조금은 어두운 면까지 섞인 노랑색. 비록 삶에서 때론 힘든 날도 오겠지만 전체적인 색깔은 바뀌지 않고 환한 빛이 될 테니깐요. 윤미래의 베이비 바이바이. 한국 힙합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시기를 헤아려 보자면 역시 컴필레이션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1999년부터 약 3년 동안 지속된 컴필레이션 앨범의 흥행 이후 힙합 뮤지션들의 정규 앨범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힙합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방한 뮤지션들은 2000년을 넘기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체성의 울타리를 더 낮춘다면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와는 상관없이 힙합이라는 낯선 음악은 현진영 이래 가요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모든 노고의 결실이 1997년에 가시화되죠. 김진표, 업타운, 진유전 이 셋은 힙합의 작법을 그 이전 누구보다 전면적으로 끌어안았고 대중적 인기도 만만치 않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힙합의 울타리를 대중적 차원으로 확장하다 보면 언제나 논란과 맞닥뜨리게 되죠. 힙합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과연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물음에 대해 아직 명쾌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디뉴션이 불러일으켰던 힙합의 대중화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디뉴션이 동시에 걸쳤던 대중음악과 힙합이라는 옷을 빅뱅도 똑같이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걸친 옷의 종류는 다릅니다. 둘의 공통점은 두 벌을 동시에 걸쳤다는 것 뿐이죠. 힙합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자리매김하면서 겪은 각종 필연과 우연의 사건, 때로는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때로는 화학적으로 결합했던 힙합과 가요의 만남. 이 숱한 사연들이 오늘날의 힙합 씬을 만들었죠. 힙합 역사 이걸로 마칠게요. 여전히 아름다운 너 이젠 알았어. 오늘도 벌써 끝낼 시간이 왔네요. 시간도 참 빨리 흐르네요. 벌써 12월달이 됐네요.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끝나면 바로 방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슬프게도 우리가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벌써부터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가수 윤미래의 노래처럼 힘들거나 슬픈 일도 잠시일 뿐이죠. 가끔씩은 힘든 일도 있어야 기쁜 일도 더 값지게 되는 거죠. 오늘에 알 수 있었던 힙합의 매력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윤미래의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박민수, 진행의 이현아였습니다.